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7월 CPI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올해 내내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 물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6월 CPI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그 이후에 물가 정점론이 나오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패드가 긴축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한 패드가 긴축의 속도를 좀 늦출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7월 CPI가 발표되고 난 이후 글로벌 증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2일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CPI 수치에 따라서 앞으로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증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10일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요. 최근 글로벌 증시 반등 기저에는 물가 하락과 긴축 속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최근 한 달 동안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해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은 코스피 지난 한 달 동안 꾸준히 올라왔고 코스닥도 꾸준히 올라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변곡점 앞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있는 편입니다. 8월에는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대만큼 하락을 해준다면은 증시는 안도를 할 것이고 만약에 쇼크가 찾아온다면은 증시는 또다시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사실 지난 4월에 정점론이 한번 나왔습니다. 3월 CPI가 발표됐을 때 8.5% 수치가 나오면서 정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5월에 발표된 4월 CPI는 8.3%가 나오면서 정점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그렇지만 6월에 발표된 5월 CPI가 8.6이라는 또다시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고요. 그리고 6월 CPI는 이것보다 더 높은 9.1%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정점에 다다랐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에 빠지지 않고 7월 CPI 발표 이후에는 꾸준히 높아졌는데요. 지금 시장의 컨센은 8.7%입니다. 8월 10일 날 발표되는 7월 CPI의 월가 컨센은 8.7%인데 8.7%라는 거는 5월 CPI보다는 0.1% 높은 거지만 6월 CPI보다는 0.4%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저 역시도 이것보다 좀 더 낮은 수치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가의 큰 손들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과연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것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 CP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는데 제가 5개만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t3live.com 같은 경우에는 컨센에 부합하거나 조금 더 낮게 나온다면은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고요. 자, 그리고 7월 CPI가 정점론을 확신시켜주지 못하면 시장은 충격을 받고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발표되는 7월 CPI가 정점론을 확인시켜주는 좀 더 많이 떨어지면서 7월에 발표된 6월 CPI가 정점이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달에 발표되는 CPI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아카데미 증권에서는 CPI가 예상처럼 낮게 나올 거라는 전망은 이미 반영돼 있다. 그렇지만 그 반대라면 충격이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미 CPI가 낮게 나올 거라는 게 시장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와야지만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충격적인 수치,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주호 증권 같은 경우는 고용이 일단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패드가 긴축 속도를 늦출 명분은 낮아졌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패드가 긴축 속도를 늦추려면은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의 CPI 하락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컨센이 8.7%였는데 이 컨센보다 더 낮은 수치의 CPI가 나와줘야지 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이미 이 정도 수치는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웰스파고인데요. 자, 소비자 물가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근원 CPI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패드는 움직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가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패드는 강하게 움직일 것이고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7월 CPI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7% 월가의 컨센이 나와 있고 일각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정도 컨센은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8.7%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가 떨어져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원 CPI가 떨어져 주지 않으면은 물가가 제대로 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패드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긴축 속도를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고 증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자, CPI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센이 8.7이었지만 8.5까지는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로는 국제 곡물 가격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일, 그리고 휘발유 가격 하락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근원 CPI라고 했죠. 자, 근원 CPI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를 하는 건데요. 자, 전월과 비슷하거나 아마도 소폭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거비 같은 경우 상승 추세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주거비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 꾸준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고차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근원 CPI 변동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6월에 219.9포인트였던 중고차 지수가 7월에는 219.6%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폭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림세가 강하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자, 그리고 신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신차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근원 CPI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또 드라마틱하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주거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현재되어 있고 월가에서도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데이터 자체는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악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근원 CPI 주거비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집값이 둔화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집값 상승 추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돼가지고 주거비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죠. 자, 연말까지는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가격 같은 경우도 공급망이 해소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앞으로의 전망을 예상하면서 서서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긍정적인 퍼포먼스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 반해서 연말까지도 불투명하고 내년도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패드의 강한 긴축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의 견해를 묻는다면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서서히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한다. 그렇지만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관망적인 추세, 즉 8월 말 잭슨홀 미팅 이후까지는 어쩌면은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